자, 딱 절반이에요. 통계는 연속 분포와 이상 분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문제를 봤을 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통계는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식으로만 계산을 해야 답이 나와요. 다른 파트, 대수 파트, 뭐 해석학 내 마음대로 다 풀어도 돼. 답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 통계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 방법만, 수식만 정확히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파악을 먼저 해야 돼, 문제 유형을. 그래서 2, 3분포냐, 연속 분포냐. 2, 3분포까지 한 게 지난 시간인 거야. 그럼 2, 3분포에서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 표가 주어지거나 표가 없으면 내가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대신 표를 만들 때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독립시행 확률일 수도 있고 뽑기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거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2, 3분포 중에서 특별한 이항분포가 있었죠. 성공 확률이 성공 확률이 밀정한 분포. 그걸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했었죠. 맞지? 그럼 그거는 확률값을 하나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뭐는 쉽냐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쉬웠어요. 확인합시다.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n번이고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래요. 이걸 뭐라 그래? 이항분포라고 그러죠? 이거의 평균 얼마야? np. 분산 얼마야? npq. 루트체의 표준밀차. 이거 이용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였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그럼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구하는 거, 2, 3분포 등 마찬가지인데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배우는 연속분포에서는 대부분이 뭘 구하라는 문제야? 이제 확률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확률 구할 거예요. 근데 연속 분포 중에서 사실은 직선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속 분포. 이거 설명 안 해도 안 되나? 확률값이 변수 x가 이산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아이들이 있어. 연속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30kg, 31, 32 또는 31.5, 32, 32.5 단위가 0.5kg냐 1kg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띄엄띄엄 있다고요. 이런 측정값들은. 근데 변수가 연속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 연속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를 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점이 무수히 많다 보니까 그 점들을 연결했을 때 선이 돼요. 그래서 연속 분포는 변수 x에 따른 확률 값들이 이렇게 y좌표가 확률이 되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분포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가면 오늘 배우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이 곡선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도 확률값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게 연속분포의 한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의 값은요, 각각의 값은 다 양수여야 돼.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 넓이의 값이 전체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넓이 값은 얼마야? 무조건 1이어야 될 거예요. 확률의 값은 1인 거잖아.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10까지인 건데 0부터 10 사이에 어떤 것도 다 가능한 거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전체에 대한 확률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넓이 값이 1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 5부터 7 변수 x가 5부터 7 사이에 해당할 때의 확률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수 x가 5 이상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해당하는 뭘 구하면 돼? 주황색 넓이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다시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확률 밀도 함수야. 지금 여기서 뭐 구하는 거냐면
가운데가 5인데 5부터 그리고 이상하게 하구나 7까지. 아씨 그림 너무 안 맞네. 또 바꿀게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 넓이를 구하라는 방법은 곡선에 대한 넓이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하는 거잖아. 뭐 해야 돼?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해야 되겠죠. 요 식을 fx로 한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 넓이가 될 거예요.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연속함수 중에서 곡선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정적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애들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직접 정적분을 하란 얘기야? 다른 걸 이용하란 얘기야? 다른 걸 이용하란 얘기인 거라고. 이해갔죠?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돼. 연속 분포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듯한 직선들의 모임인지 곡선들의 모임인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직선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숫자를 너무 안 이쁘게 만들어서 정말 안 이쁘긴 한데 봐봐요. 여기 값이 만약에 2였다만 해볼게. 이제 우린 요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계산이 안 이뻐 얘들 미안해.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이 함수식을 구해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내야 돼.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직선을 1차 함수식으로 구할 수도 있으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 일단 요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말 안 되는구나. 아씨 말이 안 되네. 아이씨 너무 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넓이가 얼마인 걸 이용해야 돼? 1인 걸 이용해야 돼. 그럼 여기 높이 값을 K라고 한다면 우린 K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도형의 넓이가 주로 뭐냐면 삼각형.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사각형은 대부분 사다리꼴. 그럼 얘네 넓이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야? K야. 그럼 4분의 1하고 K 더하고 높이 1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왼쪽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더하기 이 넓이는요. 여기가 1이고 높이 K고 나누기 2 됐어? 이게 1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편할까?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 없앱시다. 분모 없애면 4분의 1K K는 2 4분의 5K는 2고요. 아직 안 끝났죠. K는 5분의 8 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안 끝났어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주황색 넓이 구하는 거니까 높이는 0.5고요.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5분의 8인 거잖아. 중요한 게 있어. 이 노란색 높이를 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직선의 식을 구한 후에 x좌표에 1.5를 대입해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요. 얘는 많이 예쁜 게 1대1 아니야? 0.5, 0.5니까 1대1 아니야? 그럼 얘의 절반이겠죠. 이건 k니까 얘가 2분의 k가 되겠죠. 5분의 8의 절반이니까 5분의 4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주황색 넓이는 5분의 4랑 5분의 8 더해서 5분의 12 곱하기 높이인 0.5 나누기 2를 하면 전체 넓이가 요 넓이가 나오네 했죠? 그래서 그 둘을 이게 답이네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삼각형과 사다리꼴을 쪼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일단 처음에 이 K 구할 때도 내가 처음에 보이는 건 이거거든요.
요 사다리꼴에서 요만큼을 뺀 게 1이다. 그럼 요 길이는 1, 이 길이는 2. 그럼 큰 사다리꼴의 넓이는 1 더하기 2에 높이가 k니까 k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큰 사다리꼴 넓이잖아. 여기서 빼.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자고. 요 길이가 얼마야? k 빼기 4분의 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1이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1. 얘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그리고 이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 주황색 넓이 구할 때도. 나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해서 얘를 뺄 거야. 근데 얘들아, 얘가 1대1. 물어볼게, 얘들아. 요 넓이랑 이 큰 넓이랑 몇 대면? 넓이비가 몇 대면? 얘 작은 거랑 이 큰 거랑 넓이비가 몇 대면? 1대4예요. 그럼 전체 넓이의 4분의 3이 주황색 아니에요? 사실 뭐야? K값만 알면 저쪽 1 곱하기 K 나누기 2니까 2분의 K가 전체 넓이고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8분의 3K가 우리가 구하는 주황색 넓이라고 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누군가를 빼거나 하는 걸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삼각형하고 사다리꼴을 구하거나 이 직선까지 구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선들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너희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야? 도형의 성질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내용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다 도형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도형들이 다 1차 함수, 직선들의 값들이에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연속 분포는 맞지만 아직 정규 분포는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예전에는 요 식이 2차 식이거나 3차 식이었을 때의 연속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안 돼. 정적분으로 이 넓이를 구하는 걸 교과에서 뺐어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나오죠? 연속 분포 중에서 곡선으로 된 연속 분포 우리 많이 배운 게 하나 있었죠?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하지?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해? 수학에서 말하기에 이걸 종 모양이라고 해요. 종 닮았니? 원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닌데, 그죠? 이걸 수학에서는 종 모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종 모양이 있고 가운데를 대칭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이런 분포를, 이런 모양을 따르는 연속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네 말로 뭐라 한다?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규 분포란 말이 나와 있든지 그림이 나와 있든지 무조건 정규 분포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좌우가 대칭이라는 조건은. 그랬을 때 문제는 거의 95%가 뭐 구하는 문제냐면 확률값 구하는 문제예요. 확률값. 확률값 구하는 문제예요.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 내에 확률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넓이 구하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가 되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정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식이 엄청 복잡하거든. 지수함수에 뭐 말도 안 되는 차수가 2차의 지수가 막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적분.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넓이 값이 책에서 주어지죠. 그죠? 근데 얘네들의 정규분포 모양,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위치는 똑같은데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럼 물어볼게. 흰색, 노란색, 주황색을 보면 평균이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색깔로 말이죠. 누구야? 얘가 제일 작은 거죠. 이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가운데 값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이 여기 있어, 얘는 평균이. 이쪽에 있잖아. 그럼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평균이 누가 더 커요? 아니요, 같아요. 평균이라는 것은 이 대칭축의 x값을 말하는 거야. 근데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잖아요. 그럼 노란색과 주황색의 평균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얘들아 이게 뭐냐면 노란색은 볼록 올라가 있고 주황색은 완만해요. 표준 편차가 큰 게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야. 표준 편차가 큰 도형이 누굴까요? 자, 노란색이 이 뜻이 뭐냐면 평균이 m인데 여기 있는 자료값들 중에서 m인 녀석들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노란색은 많은 거죠? 아니요? 많은 거잖아. 주황색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평균에 해당하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는 다양하다는 얘기 아니면 비슷하다는 얘기야? 비슷하죠. 평균값에 가깝다는 얘기는 비슷한 값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비슷한 게 많은 건 노란색이죠. 그럼 이 노란색의 산포도 표준 편차나 분산을 말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나 분산 값이 노란색이 더 커요? 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예요. 얘는 가운데 많이 몰려있어 비슷한 게 많아. 비슷한 게 고만고하는 게 많다는 얘기고 얘는 다양한 게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은 누가 더 크다? 아래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 그럼 질문. 흰색이랑 노란색 비교해 볼게요. 흰색이랑 노란색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가 큰 것은 누구다? 흰색이야 노란색이야? 표준 편차가 큰 건 누구다? 얘하고 얘. 표준 편차가 큰 게 누구냐고요? 흰색 노란색. 그래서 얘라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 넙대대하다는 얘기는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이거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우리 계산 못한다니까? 근데 얘들아 평균이 3일지 5일지 네모일지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모양이 다 다르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걸 회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회귀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회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노란색 위에 왔다면 얘를 위에서 이렇게 뚝뚝뚝 눌러. 몇 가지 내려오겠죠. 얘가 내려오면서 노란색 어떻게 해? 넙대대해지겠죠. 그게 질문이야. 노란색을 쭉 당겼어. 여기까지 당겼어. 그때 노란색의 모양이 주황색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주황색으로 둘러싼 넓이, 노란색으로 둘러싼 넓이 다 넓이하고는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여기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황색보다 노란색이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 그럼 노란색의 넓이는 1보다 어떤 거야? 커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뚝뚝뚝 내리면 이 점이 여기 내려오는 순간 이 나머지 모양이 주황색이랑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일치한다. 포개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얘를 또 뭐 하면 돼? 좌우로 이동시켜서 평균값 x는 m이라는 이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모양들 중에서 종 모양들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가장 쉬운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 녀석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못 쓸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할 건데 평균은 분명히 이거 대칭축이잖아.
가장 기준, 스탠다드가 되려면 평균이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되겠죠. y축. 됐니? 스탠다드, 기준 만들겠다는 얘기야. 다음. 뭐야? 뭐? 표준 편차 또는 분산. 비슷하게 있느냐, 몰려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표준 편차를 얼마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값일까요? 가장 쉽게 하려면. 표준 편차를 얼마로 하면 되겠어? 0 돼, 안 돼요? 0 될 수 없어. 흩어진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표준 편차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값이면 그나마 좀 편할까요? 1. 그래서 표준 편차는 1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걸 제곱한 게 분산인데 어차피 1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정규 분포의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게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 시그마 3의 제곱인 거고,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n이 뭐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얘랑 똑같은 모양인 거니까 표준 편차는 시그마 3의 제곱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표준 편차 같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은 네모로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일 건데요. 얘네들 비교하면 왜 이러냐 오늘. 누가 더 큰 거다?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됐니?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왜?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반드시 표가 주어질 건데 뭐라고 주어지면 무슨 표예요 그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z의 값이 0.5일 때, 1일 때, 2일 때, 1.5일 때, 2일 때 이거일 때 변수 z가 0부터 소문자 z일 때까지. 그럼 여기는 누구 말하는 거야? 0부터 0.5일 때까지 확률 말하는 거고요. 얘는 0부터 1일 때까지 확률 말하는 거라고. 이 값이 얼마다라고 숫자로 주어져요. 이 표를 뭐라 그래? 무슨 표? 정규 분포표. 표준, 그러니까 정규 분포예요. 표준 분포가 되고. 그래서 이 표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정규 분포는 그래서 대부분이 뭘 구하는 문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표를 보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면 확률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표준형의 부분표의 변수는 z인데 모든 정규 부분은 표준화를 시켜야 돼. 표준화. 표준화가 누구야? 얘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이 얼마고? 0이고 이거의 표준 편차가 얼마고?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0부터 0.5 해당하는 이 넓이 값이 얼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혹시 얘들아 이 넓이 이용해서 만약 문제가 여기 넓이 변수 x가 2분의 1부터 2분의 3 사이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구하라.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연습했던 거잖아. 구할 수 있겠어? 어떻게 빼면? 빼야 돼? 더 해야 돼? 이거 구하려면. 한 번에 못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잠깐 봐보네. 문제를 보시면 이것처럼 0일 때부터 0.5, 0일 때부터 1, 0일 때부터 2, 0일 때부터 1.5 이거에 대한 넓이만 나와 있어요. 정규표는. 그게 누구야? 0부터 0.5 요 넓이 나와 있는 거고 0부터 1까지의 넓이도 나와 있는 거고 0부터 1.5까지 넓이 이러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게 파란색 부분만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린 직접 구할 수 없고 어떻게 되면 0.5, 1, 여기 1.5죠? 누구 구해야 돼?
0부터 1.5까지 해당하는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거기에서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0부터 0.5까지 넓이를 뭐 하라는 얘기야? 빼야 되겠죠. 선생님, 0.5부터 1.5 한 번에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0.5부터 1.5를 바로 구하려면, 봐봐. 여기 누가 와야 돼? 이 함수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우리 계속 못한다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한 번에 구하는 걸 포기하고 나눠서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니? 523번만 좀 봅시다. 523번이요. 프린트는. 눈으로 바로 대답할게요. 523번에. 기억 보실게요. A학교의 평균 성적과 B학교의 평균 성적 같다. AP의 평균이 가냐 물어보는 거 같아요? 대신 모양이 똑같잖아. 모양이 똑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표준 편차는 분산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니은 A학교의 성적의 표준 편차보다 C학교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C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야. C가 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잘했어. 디귿 B학교 성적의 표준 편차와 C학교의 표준 편차는 같다. 같아? 아니죠? 이해되고 있니? 그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C학교의 평균 성적은 A학교의 평균보다 더 높다. 오,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 오른쪽 거 바라보세요, 얘들아. 표가 나와있지? 표가 좀 다르지 않아요? Z가 아니라 뭐라 했어? M 플러스 시그마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다음 문제들을 보면 이런 Z를 기준으로 한 정교 분포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다르게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M 플러스 시그마 변수 X가 이거일 때. 두 번째는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일 때의 확률값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해석하면 되더라. 혹시 기억나니? 아까 전에 일반 정규 분포를 Z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까먹었을 수 있지만 변수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Z는 시그마 분의 누구? X-M이다. 이게 표준화 공식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 있는 값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길 이거잖아. 0부터 x까지의 확률인 건데 문제가 이거야. 0부터 x가 m 플러스 시그마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줄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변수 x는 정규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정규분포 문제일 때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이 x를 뭘로 바꿔줘야 돼? z로 바꿔야 돼요. 해보자. 얘를 z로 바꾸려면 뭐야? 여기 x 대신 누구 집어넣어? 이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네? m과 m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시그마랑 시그마네? 약분은 얼마? 다시 말해서 이 값을 z로 표준화하면요. 이 값은 1 나와요. 이게 얼마 나올까? 그래 넣어. 여기 2 시그마 넣어. 2 시그마. 얼마 돼? 2대. 이 얼마 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m과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은요. 시그마 한 칸이 표준화 시켰을 때 숫자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2시그마인 건 2칸, 3시그마인 3시그마인 건 3칸을 옮겨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 나와, 아니, 프린트 보세요. 아까 전 527번은 x의 값이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 나와 있잖아요. 그지? 이 값들이 z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1, 2, 3 된다는 얘기야. 528번은요? x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5, 2, 2.5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겠습니까? 이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표준화 된 값들은 우리가 넓이, 부분적인 넓이, 누가 누굴 빼는 건지 더하는 건지를 이용해서 풀면 아마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보면요. 전부 다 확률 관한 문제야. 표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 더 넘겨보자. 19페이지, 20페이지 펴볼래? 19페이지, 20페이지. 12문제인데 문제는 539번 하나 빼곤 전부 다 뭐야? 표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표가 무슨 표야? 정규 부호표란 말이야. 뭐야? 표준화 사고라는 얘기인 거야. 표준화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럼 너희들 뭘 파악해야 되냐면 누구 이상 누구 이하라는 이 식을 우리가 확률과 어떤 확률값을 구할 것인지 이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문제 볼게. 535번은 너무 착한 문제야. 우리가 구할 걸 변수 x로 이미 표현했어요. x가 92 이상의 확률을 이렇게 대놓고 문제에서 말해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떨 수도 있냐면 543 음료수 용량이 다 다르대요. 평균이 500ml라고 나와 있는데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의 양이 490ml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나와 있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말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x와 p와 관련된 관계식 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말로 되어 있는 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말 이해 가요? 이게 제일 고난인 거야. 맞니? 사실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문제 끝에서 읽다 보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초과 미만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럼 543번의 경우는 생산된 표시 용량이 500ml인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량이 490 이하의 확률로 나와 있죠? 이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무조건이야. 490 쓰고 여기 x가 있으니까 x가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2하 1 확률 이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표준 전기 부표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그냥 계산 문제 확률값.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는 말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얘를 뭐 할 거야? 계산하기 위해서 z로 바꿀 거라고요. 바꾸면 뭐야? 이 변수 490 빼기 평균값 나누기 표준 편차 이 공식인 거죠. 되겠니? 그래서 n값 아마 나와 있을 거고 이거 계산값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내가 문항보드를 불러줄 테니 그거 먼저 풀고 한번 더 해볼게요. 527번 볼게요. 527번 일단 그림상에서 표준화가 안 됐어. 표준화가 안 됐고 그냥 Z가 이렇게 있고 Z가 X가 있고 정기포 있고 여기 가운데가 M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요 간격이 시그마 하나야. 또 여기가 시그마 하나 간격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눈금으로 펴면 이 눈금이 뭔 거예요? M 플러스 시그마인 거고 여기는 M 플러스 2 시그마인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눈금은 Z로 바꾸면 얘가 얼마 바뀐다고? 이게 1로 바뀐다고요. 얘들아 표준화 시킨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눈금이 어디로 온다고? 1로 오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눈금은 2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하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그마 한 칸씩은 움직일 때마다 그 한 칸의 간격이 표준화했을 때는 1만큼의 눈금이 돼요.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표준화시키면 Z1, Z2, Z3 시그마 하나, 시그마 두 개, 시그마 세 개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른 쪽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그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Z가 0부터 1일 때까지의 확률값이 얼마라는 거야? 0.3413이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이 시그마니까 0.477. Z가 2일 때까지가 0.477이에요. 세 번째 게 0.4987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되겠니?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뭐냐면,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P, 확률값 구하는 거죠. X가 A 2R일 확률이 얼마다? 0.1587이다.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라는 내용인 겁니다. 매우 심플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규분포 문제인데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직접 구할 수가 있어, 없어? 무조건 뭐 해줘야 돼? 표준화해 줘야 된다고. 그럼 얘를 표준화 방법 P, X가 Z로 바뀌고요. 이게 숫자예요. 그냥 A 쓰시고 빼기 평균 쓰고 밑에 표준 편차 쓰면 되는 거잖아. 평균이 10, 표준 편차는 3. 됐죠? 네. 자, 근데 이 값이 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맞죠? 근데 우리는 이 A를 구하고 싶은 건데 A를 단번에 구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를 네모라고 줄 거예요. 자, Z가 네모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인데 그걸 만족하는 네모 값을 구하라가 이 문제인 건데 네모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지를 니들이 먼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잘 봐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얼마라고? 이거 Z예요, Z. 이 얼마야, 가운데가? 0이에요. 네모 이하면 네모 왼쪽인 거잖아. 네모 왼쪽 넓이가 0.5보다도 작은 0.1587이 나오려면 얘 왼쪽이야, 얘 오른쪽이야. 왼쪽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모가 여기 정도 있어야 돼. 0보다 작은 반드시 음수여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0.1587이 된다는 얘기거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정규분포는 0부터 양수, 0부터 1, 2, 3인 양수인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넓이값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알걸요? 여기가 0.1587인 거 여기 얼마 나야 돼? 0.34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z값을 여기서 구할 수 없고 여기로 끄집어 오면 결과적으로 이 넓이가 0.3413이 되도록 하는 이 z 변수의 값은 얼마란 얘기야? 이 얼마예요? 이게 1인 거죠? z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얘란 얘기잖아.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야? 반복 관계잖아. 그래서 네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A값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 됐어? 오케이? 요 내용 필수 내용이에요. 쌤 이거 얘는 생스킨 단호박 평가지.